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140개에 이르는 구멍과 틈이 발견돼 가동을 멈췄던 한빛 4호기의 보수공사가 막바지인데요. 이제 사람 키만한 초대형 구멍을 메우는 작업이 남았는데 모의공사까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부실공사 의혹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보수공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모두 140개의 공극이 발견된 영광 한빛원전 4호기. 비교적 크기가 작은 구멍은 지난달부터 시작한 보수공사를 거의 끝냈고 157cm짜리 초대형 구멍 공사만 남겨뒀습니다. 한빛원전은 공사 시작 전 같은 크기의 모형을 제작해 모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극이 잘 채워지는지 공사 방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형 구멍이 발견된 곳은 주증기 배관 통로 아래입니다. 우선 방사성 물질 유출을 막는 철판을 절단해야 합니다. 이후 거푸집을 세운 뒤 일반 시멘트보다 부착 강도가 높은 그라우트를 주입하고 이게 다 굳으면 거푸집을 떼어내고 새로운 경납 철판을 용접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략 열흘 뒤 모형의 구멍이 메워진 게 확인되면 실제 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말까지 정비를 완벽하게 진행을 하고요.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보수가 마무리되면 기타 장비 점검을 마친 뒤 한빛 4호기가 이르면 올해 안에 재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단체는 공사 중단을 촉구합니다. 건설 당시부터 제기됐던 부실공사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고 주민들이 요구해온 상부동 공급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실한 공사가 정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이 3, 4호기는 재가동을 위한 조처가 아니라 폐쇄를 위한 조치, 폐쇄를 위한 단계로 나아갈 것을. 하지만 한빛원전 측은 구조 건전성 검토 결과 추가 공급 1,800여 개가 있다고 가정해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보수공사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한 시민이 길에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는데 경찰에 신고하라는 뜻밖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길에 쓰러진 여성을 술 취한 사람으로 판단한 건데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골목길, 경찰 순찰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약 8분 뒤 119 구급차가 같은 곳을 지나갑니다. 경찰이 119를 부른 겁니다. 50대 여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6일 오전. 차를 타고 가던 목격자는 일어나지 못하는 여성을 보고 위급 상황으로 인지했습니다. 바둥바둥거렸어요.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보였어요, 제 눈에는. 곧장 119에 신고했지만 응급 환자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바로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9 쪽에서는 술 취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112에 신고를 해라 해서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황금 같은 8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5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된 골목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최초 소방 신고 시각 10시 8분. 경찰 신고와 도착, 다시 119 구급 요청을 거치면서 골든타임 17분이 흘렀습니다. 현행법상 주취자 등 비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119 출동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병력과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소방은 당황한 신고자의 전화 내용만 듣고 술 취한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중한 상황임을 설명듣지 못하고 더 이상 징후도 이제 발견할 수가 없어서 주치자로 판단. 유족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앞에 안 보이죠? 그나마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당한 것 자체도 황당한데 이해하기도 힘들지만은 만약에 저희가 경찰서에 전화를 안 오고 바로 긴급 출동으로 이렇게 현장에 갔었더라면 소방의 판단과 대응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골든타임을 갖느냐 못 갖느냐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46명으로 광주가 4,804명, 전남이 5,342명입니다. 사망자는 광주에서 1명, 전남에서 2명이 나왔고 위중증 환자는 광주에서 8명, 전남에서 22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남의 학교들이 전면 등교 수업으로 2학기 학사 일정을 시작합니다. 전남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2학기에도 정상 등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상황에 따라 학급 학년 단위의 원격 수업 등 유연한 학사 운영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학기 현장 체험학습은 최소 70% 이상 학부모 동의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됩니다. 광양시가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고도 물이 없어서 또 기계가 고장나 5년째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물놀이장 인근에 조성된 자동차 야영장도 5년 동안 이용객을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전 공사를 마치고도 처음 2년은 수영장에 채울 물이 없어서 그 후 2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는 기계 고장까지 광양 백운제 물놀이 시설은 5년 동안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물놀이장 저수지 건너편에는 자동차 야영장도 같은 시기에 조성됐는데요. 그럼 5년이 지난 야영장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10억 원 가까이 투입된 자동차 야영장, 잡초가 자라 야영장 주차면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관리동이나 샤워장도 5년째 방치된 상태입니다. 한 달에 한 대여섯 번 정도 열로 지나가기도 하는데 한 번도 사람들이 와서 뭐 놀고 간다든가 뭐 들어오는 차량도 본 적이 없고. 광양시가 2016년 땅 소유주인 농어촌공사와 연간 사용료 6천만 원에 계약하고 2018년 6월 야영장을 준공했지만 석 달 뒤부터는 사용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문을 열지 못했다던 광양시는 뒤늦게 사용료 체납 때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체납이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야영장을 운영할 수도 없고 시설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건설과에다가 해소하라는 쪽으로 전화만. 야영장 조성 당시에 아예 운영 계획 자체가 없었고 준공 후에는 토지 사용료와 운영 예산이 없어서 방치 상태로 5년이 지난 겁니다. 게다가 야영장 내 가건물 5동은 2019년 임시 존치 기간이 지났지만 3년째 사용 연장도 못한 사실상 불법 건축물입니다. 부지 사용료를 냈어야 되는데 그 사정상 이제 못 내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부지 매입이 좀 선행이 돼야 돼서 바로 연장 신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는 매년 그랬듯 밀린 사용료와 부지 매입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만 올해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원룸 건물 4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원룸 내부 18.6제곱미터가 탔고 소방서 추산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날 당시 원룸에는 거주자가 없었고 건물 주민 6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광주 전남 지역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릴 텐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고요.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시간당 5mm 미만으로 많이 내리지는 않고 있지만 비구름이 점차 발달하면서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20에서 80mm고요. 전남 북부 지역에 많이 오는 곳은 120mm가 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대부분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 28도, 화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순천의 한낮 기온 31도, 보성과 고흥 30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9도, 완도 31도, 진도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도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 있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오겠고요. 이후로도 대체로 흐리다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을 만나 무안공항의 관문공항 도약과 호남권 국제행사의 성공을 위해 외국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조선업과 농어업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전담 기관 설치와 관련 제재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무사증 입국 제도의 도입은 불법 입국을 확실하게 방지하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오늘 시당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접수합니다. 민주당 시당위원장 후보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추대한 이병훈 의원과 광주 전남 정치개혁연대 최혜용 후보가 각각 등록할 것으로 예상돼 경선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시당위원장 경선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가 오는 18일 호남선과 전라선 추석 승차권을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합니다. 구매할 수 있는 승차권은 추석 연휴가 낀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운행되는 KTX와 ITX 새마을, 무궁화 열차 등으로 호남선과 전라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경로자와 장애인 등은 16일부터 예매 가능하며 전화 접수 마감 시간도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됐습니다. 순천 도심을 통과하는 정부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계획에 대한 순천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원래 회의에서 이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매일같이 안전사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